네. 안녕하세요. 저 신노래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보통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그림 그리고 계속 뭔가를 표현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랑 연관을 지어서 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또 방법이라기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아우르는 주제가 스포트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연관돼서 소개됐던 키워드가 쓸쓸한 핑크였어요. 그러니까 분홍의 보편적인 개념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림이었던 거죠. 분홍하면은 보통 이제 귀엽고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그런 그림이 많은데 저는 되게 좀 다운된 무드의 분홍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방식을 왜 구사를 했고 왜 그걸 선택을 했냐면 제가 별로 분홍색을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인터뷰에 나가서 하면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홍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되게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래서 그걸 분홍에 접근할 때 되게 건조하게 이걸 정말 재료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많이 썼었고 이렇게 제가 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작업을 시작을 했다면 사실 지금 여기 와서 강연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좀 떨리긴 하지만 그림으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시라든가 협업을 하던가 그러니까 제 직업이 뭔가를 꾸준하게 계속 표현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기가 되게 쉬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유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했다가 엄청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럼 또다시 그걸 넘겨버린 다른 유행이 등장하고 그럼 이때 되게 초조해지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나도 지금 뭔가 당장 멋져 보이는 걸 해야 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에 가 있으니까 나도 저기에 가 있어야 될 것 같다거나 내가 자칫 이 흐름을 놓쳐서 도태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 때문에 되게 초조하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도 거기서 쉽게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트렌디한 작업을 하는 작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엄청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움직인다기보다 어떤 작업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작업을 가지고 뭔가를 결과물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영리하고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할 때 확고한 축 같은 건 있죠. 나를 먼저 알고 내가 아는 것만 하자.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들어가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봤고 어떤 걸 봤는데 그게 좋았고 싫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은연중에 작업에 많이 이렇게 넣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모두를 각자 알아서 잘 PR해야 되고 잘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조금씩 이제 다 각자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보통은 흐름을 완전히 따라버릴까? 아니면 그 흐름을 그냥 거부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버려? 이런 굴레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틀렸다고도 다 옳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내 취향이 뭔지 파악하고
그런 취향을 공유하고 그런 게 결국 나를 잘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에 대한 이해 없이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너무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제 무너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조심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걸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토끼를 소재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글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음악이 됐든 어떤 기획이 됐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뭐 적용시킬 것인지 뭐 그런 과정을 보통 거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그런 학부생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되게 가름하게 되는 거는 창작자가 주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관점, 그리고 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뭐, 토끼를 뭐, 만약에 저는 그린다고 하면 그냥 뭐, 꼬리만 있는 뒷모습을 그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각자 가진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바가 달라야 더 건강한 소스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선택할 수 있고 보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그 개인과 개인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리고 사실 완전히 몰입할 이유가 없기도 해요. 그건 그냥 토끼일 뿐이니까 야, 이 사람이 그걸 소재로 이렇게 풀어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에 대해 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저 자신에 대한 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의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막 얘기를 하면은 너무 철학적인 접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해라는 거는 어떤 관용, 포용 이런 개념보다는 매뉴얼, 나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뭐 내가 어떤 걸 잘 알고, 뭐 내가 어떤 걸 잘 이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내가 쓸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해서 계속 알자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엄청 어떤 개인적인 서사에 기대서 되게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든가 막 나는 누구인가 같은 철학적인 성찰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파악하자는 거. 나는 뭐 이런 걸 좋아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뭐 분홍 별로야. 근데 그림을 쓰니까 괜찮았어. 뭐 이 정도로 저는 나에 대해서 계속 어떤 소스를 갖고 있는지를 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제가 작업을 했을 때 판단한 거는 흔한 개념을 취하는 게 되게 좀 무서워 하시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 작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발표해야 할 때 되게 내가 신선해 보이고 싶고 이 사람들이 잘 모르던 걸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슬플 때 울고 외로울 때는 혼자 있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뭐 사람들이 싫으면 혼자 있고 싶고 이런 건 다 보편적인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외로움을 그린다면은 어떻게 그릴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외로움이 가진 이미지는 어떤 걸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빛이랑 그림자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빛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지금 이 조명도 너무 눈부시고 좀 따스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에 가깝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신모래에게 빛은 조금 쓸쓸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빛이 너무 잘 드는 방에 혼자 있는 게 더 외롭지, 막 불 꺼진 방에선 그냥 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그릴 때 빛을 그런 이유로 많이 이용을 했고, 근데 여러분이 가진 외로움의 이미지는 완전 다를 수가 있겠죠. 저랑 달리 저는 어두운 방에 있으면 너무 졸리지만 여러분은 갑자기 막 생각이 많아지고 너무 외롭고 그런 게 증폭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가진 심상과 저의 심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굳이 그 다른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거를 아는 만큼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요구를 받잖아요. 막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때도 그렇고, 새로운 과제를 해야 될 때도 그렇고, 계속 어떤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요구를 받을 때, 물론 그 요구에 내가 막 완전히 거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좀 되게 견고한 축, 그러니까 내 안에서 쌓아 올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창작자의 측면에서 보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개인으로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너무 빠른 시대다 보니까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라도 뭐 오늘 이거 했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나 자신에게 계속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계속 드러내야 하는 시대에서 나 그런 게 좋았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태도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 이거 좋아, 이거 싫어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도 물론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제가 저 사람 정말 되게 매력적이다, 저 사람의 작업이 너무 멋지다라고 느꼈던 때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취향이 정말 확고하게 드러나고 뭐 별로 약간 편승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렇게 그럴 때 되게 다른 사람한테 설득될 때 효과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너무 좋은 기술이 너무 많고 그것들이 이미 되게 여러 군데 적용이 되어 있고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내가 막 엄청 획기적인 거를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내가 아는 거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려면 나는 이게 좋아라는 것까지만 알아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분홍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걸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갑자기 급 정리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분홍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작업을 발표할 때는 나 분홍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이렇게 했어라고 설명을 굳이 덧붙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내 모든 걸 알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거랑 내가 내 반경 안에서 선택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분홍을 재료로 잘 썼다, 그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 되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어요. 너무 설명을 안 해줘서. 그렇지만 근데 그건 제 몫을 떠났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제 그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사실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가 굉장히 어떤 저명한 리뷰어가 이건 너무 스토리 플롯도 엉망이고 뭐 미장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쓰레기다라고 했지만
내가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이 너무 나한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끝까지 좋은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내린 거니까. 물론 그 영화가 객관적으로 쓰레기더라도 내가 좋으면 그냥 끝까지 좋은 거.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마음 편하게 막 날만 좋으면 됐어. 그렇게 사실 저도 잘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나를 이해하자라는 말을 했지만 이게 되게 무거운 게 아니고 간단한 활동으로도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전에 뭐 그냥 간단한 메모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본다던가 내가 뭘 샀는지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초점을 조금 자기 자신한테로 좀 당겨오면 내가 너무 외부의 시선이 가려고 할 때 또 그게 되게 힘들 때 그 초점을 나한테로,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나한테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너무 많은 것들이 넘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지금에서 우리가 덜 다치고 잘 남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